자, 오늘 지문이 2개밖에 없죠. 내가 너무 심심한데 일찍 끝나는. 어쨌든 보이니? 보여? 불 안 껐대? 괜찮아? 불 끄면 잘 것 같아가지고. 보자,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질문은 네 번째 질문이죠. 왜 공감은 갈등을 완화하지 못할 수 있는가? 일단 이렇게 제목을 써놨는데요. 자기가 F인 사람 있나 혹시 여기? F 둘 셋. 나머지 T? 자네 F야 T야? MBTI. F? 형은 F일 것 같아? T일 것 같아? 형은 F야, 그치? F다. 난 쌉F지. 자, 근데 공감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공감 잘하는 사람한테 가서 고민 상담할래? 아니면 T인 사람한테 가서 고민 상담할래? 보통은 이제 F인 사람한테 가서 하는 걸 좋아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 안 적어도 돼요, 이거는. 자, F랑 T인 사람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나 너무 힘들어, 내 얘기 좀 들어줘 하고 몰리는 거는 어느 쪽으로 몰려요? 당연히 위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다. 괜찮죠? 자, 그러면 얘가 지쳐. 그리고 나중에 공감을 포기해버려요. 요 내용을 다루고 있는 글입니다. 처음에는 공감 잘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이 사람이 자기가 공감해야 되는 상황에 노출되다 보면 나중에 지치고 그냥 공감 안 해, 그냥 꺼져, 이렇게 돼버리는 얘기야. 그래서 요거를 이 네 번째 문장 때문에 이 얘기를 한 거거든. empathy가 exhausting, burnout, insensitivity 이렇게 세 가지 어휘로 지금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먼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거 내 책에도 실제로 보면 이렇게 위에 적혀 있거든. 요 위에 여백에다가 요걸 좀 적어주시는 게 아마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일단 empathy라고 했을 때 이건 이제 공감이지. 해석도 적어 드릴게요. empathy가 공감. 자, 공감을 잘하는 사람들은 공감을 해야 되는 상황에 과다 노출되게 됩니다. 그렇죠? overexposure. 과노출이 돼. 온 사방 사람들이 다 얘한테 와가지고 자기 공감해달라고 귀찮게 한단 말이야. 그치? 자, 여기서 번아웃이 와요. 번아웃은 번아웃이라고 해도 되고, 지침,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는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없지? 자,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돼? 결과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결국 insensitivity, 즉 무관심, 관심을 안 가지게 됩니다. 공감을 포기한다, 이런 얘기예요. 괜찮아요? 요걸 위에다가 일단 메모를 좀 해보시고, 또는 무관심일 수도 있고 둔감함 이런 말인데, 어느 시점에 그냥 공감을 포기해버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지? 넘어가도 되지? 일단 둘게요. 저거 필요한 사람 있을 수 있으니까.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보시면 Although empathy is widely praised by scholars and public figures. Although로 시작하는 문장이 있다는 거는 저 안에 있는 내용이랑 밖에 있는 내용이랑 반대말입니다. 괜찮지, 이건. 이제 Although, 비록 empathy가 공감이 widely praised, 보편적으로 칭송받습니다. 학자들과 이제 유명한 사람들에 의해서 공인들에게. 자, 그렇지만 그럼 뒤에는 반대말, 모두가 공감에 동의하는 건 아니다, 이런 말 나오겠지. 공감은 대체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지만 although 밖에는 모두에게 그런 평가를 받는 건 아니다. Not everyone, 모두가 모인 건 아니야? is an empathy booster. 여기서 해석을 좀 특별하게 하셔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부스터라고 하면, 특히 empathy booster라고 하면 공감 능력을 증폭시켜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거 지지자란 뜻이에요. 여기는 공감을 지지하는 사람이란 뜻이야. 좀 특이하게 쓰인 어휘입니다. 일반적으로 부스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증폭해주는 사람이 맞아. 그치? 근데 여기서는 empathy, 공감을 증폭시키는 사람이 아니고 공감을 지지하는 사람이다 라고 해석하시는 게 적절합니다. 자, 어쨌든 그래요. 그럼 앞뒤로 반대말 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공감에 대해 좋게 평가를 하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안 적어도 이런 거. Not everyone이 플러스는 아니다. 뭐 이 정도 얘기하고 있죠. Critics of empathy. 공감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들, 즉 여기 속하지 않은 사람들, 나머지들. 공감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argue, 대절 이하라고 주장한다. Empathy will not save us from interpersonal and intergroup conflict. 이 양반들의 주장은 공감이 우리를 구하지 않을 거야. 어디로부터? interpersonal, intergroup. 그 inter라는 접두사를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접두사랑 접미사의 차이 아니? 접두사가 어디 붙는 거예요? 두가 머리잖아. 앞에 붙는 게 접두사다. 뒤에 붙는 게 접미사고. 접두사 인터가 붙으면 무슨 뜻으로 해석을 하죠, 이거를? 인터. 인터그룹 어떻게 해석할 것 같아? 이거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그룹 내의라고 해석한다? 근데 이거 그룹 간의예요. 인터는 뭐뭐 사이의. 이런 의미를 가진 접두사입니다. 자, 그래서 interpersonal, 사람들 사이에서, intergroup, 집단 간 사이에서의 갈등을 해결해주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괜찮죠? 여기까지는 너무 당연한 해석이야. 근데 얘는 자꾸 집단 안에서의 집단 안에서의 갈등이다. 이렇게 해석될 소지가 높단 말이지. 그러니까 미리 알아두셔야 돼요. 인터는 뭐뭐 사이의, 뭐뭐 간의라는 뜻입니다. 혹시 이게 와닿지 않으면 인터내셔널이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터내셔널. 국가 간의, 세계적인 이런 뜻이 국가 간의, 그러니까 인터내셔널이다. 자, 어쨌든 그래서 공감은 이 사람들의 주장에 따르면 공감이 우리를 갈등으로부터 구해주지 못할 거래. 즉 갈등 해결에 공감이 도움이 안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공감이 만든다. 그러한 갈등을 어떻게 더 나쁘게, worse. 요 conflict가 받아주는 요 such conflict는 요 위에는 conflict를 받아주는 거겠죠. 특이하게 얘는 단수, 얘는 복수로 썼어. 뭐 두 개였잖아. 두 개였으니까 이렇게 쓴 것 같아요. 특별한 의미는 없다 이거는. 자, 이 양반들은 오히려 갈등을 악화시킨다고 주장을 합니다. 공감이. 자, 왜 그런지 보시면 이러한 비판자들은 maintain이 원래 무슨 뜻이죠? 유지하다. 그렇지? 주장을 유지하다. 주장을 유지하다. 주장하다랑 똑같은 말입니다. 주장하다. 뭐라고 주장해요? Empathy can be exhausting and lead to burnout or insensitivity to suffering. 자, 일단 보시면 이 중요한 문장이에요. 여기 ing 붙어 있죠. 그리고 이 문장을 보면 얘가 주어, 얘가 비동사, 얘가 보어란 말이야. 이 자리는 얘를 꾸민 자리죠. 분사가 명사를 꾸밀 때 분사의 의미상 주어와 수식 대상은 반드시 일치한다. 기억나지? 얘 수식 대상이 누구야 지금? 얘 수식 대상이 얘예요. 그럼 얘는 얘 의미상 주어가 돼야 되는 거야. 괜찮아요? 그럼 이렇게 해석한다. exhaust가 지치게 하다라는 뜻이죠. exhausting 지치게 함을 유발하다. 지침을 유발하다. 되게 자연스럽게 그냥 ing네 하고 넘어갈 법한 얘기인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얘가 얘를 수식한다는 걸 잡아내고 그럼 얘 의미상 주어가 얘해야 된다는 사실을 잡아내서 ing다라고 확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법 문제 어떻게 나올지 보이지?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겠어요? exhausted 들어가고 틀린 거 찾으라 하겠지. 이 자리에 만약에 exhausted가 들어가면 얘는 틀리겠죠. 여기 exhausted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친구가 지금 지침을 경험하고 있어야 돼. 공감하는 사람은 이런 말이 들어가면 이게 괜찮겠지. 근데 앞에를 바꾸지 않은 채로 exhausted라고 바꾸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lead to burnout, 번아웃으로 이끈다. 일단 여기 can be랑 lead to가 이렇게 병렬 구조고요. 번아웃으로 이끈다. 근데 해석을 해보면 사실 exhausting이랑 burnout은 같은 말 아니겠어? 이거 사실 같은 말이지 이거는. 의미상으로 보면 얘랑 동일한 말입니다. 지치게 한다. 공감이 지치게 하고 번아웃을 이끈다. 그리고 어디로 이끌어? insensitivity, 둔감함, 무관심으로 이끈다. 고통에 대해서. 이거 지쳐서 결국은 공감 포기하게 된다고 사람들이. 그럼 이런 사례들이 계속 누적된다면 프로 공감러라고 부르던 사람들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 어떻게 돼요?
굉장히 냉소적인 사람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공감은 문제 해결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일단 이렇게 1차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 문제 없지? 요거 괜찮지? 자, 이번에는 내 집단, 외 집단이라는 얘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 이거는 먼저 내가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08이잖아, 그치? 자, 08이다. 당신들이 2027 수능을 봐야 돼. 근데 어떤 뉴스 기사를 보니까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재수생, N수생들이 대거 여기 들어간다는 소식이 있어. 그치? 기분 어때요? 기분이 썩 좋진 않지. 그치? 일반적으로 N수생들은 현역보다 공부를 잘해 못해? 잘하지. 잘하니까 N수를 하겠지. 잘하는 애들이 보통 N수를 하는 겁니다. 얘네가 들어왔다는 사실 우리한테 굉장히 부정적인 사실이에요. 우리한테는. 그치? 기분이 어때? 기분이 나빠. 자, 근데 여기 만약에 어떤 장관님이 나와가지고 앞으로 현역 학생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N수생들의 수능 점수는 20%를 깎아서 계산하겠다. 이런 정책을 내놨다고 생각해보세요. 얘네 입장에서 어때? 뛰어내리고 싶겠지, 얘네는. 그치? 100점을 맞아도 우리가 80점 맞은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선 어때? 기분이 좋아지지. 기분 좋아진다. 이거 N수생들한테 고통이죠. 우리 여기 공감해요? 공감 안 하지. 그리고 나아가서 오히려 이 고통은, 니네 고통은 우리의 뭐야? 우리의 행복이야. 이렇게까지 가는 겁니다. 괜찮아요? 갈등 상황에서 애초에 공감이라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얘네랑 현역이랑 N수생이랑은 기본적으로 어떤 관계야? 기본적으로 얘네는 경쟁 관계잖아. 경쟁 관계다. 그러니까 경쟁 관계인데 경쟁 관계에서 얘네가 어떤 고통을 받았다는 거는 우리한테는 최소한 공감할 만한 일이 아닐 뿐더러 대부분의 우린 기분이 좋을 겁니다, 오히려. 괜찮죠? 이게 이 문장이다. 자,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We tend to empathize strongly with our in-group. 자, 우리는 뭐 하는 경향이 있다. tend to 부정사인데 뭐 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공감하는 경향이 있다. 강력하게. 누구랑? in-group. 내 집단의 사람들과 강력하게 공감하는 경향이 있다. 내 집단의 사람들이 누구죠? 이거야. 팀 08. 우리끼리는 공감하잖아. 우리끼리는 한 뭉치가 돼가지고 이거 해달라고 교육부 장관한테 시위할 거 아니야. 이게 내 집단 간의 공감이에요. 이 안에 분명히 공감이 있었어. 자, 그 다음 두 번째, resist. 자, 요거는, 자, 보시면, 요 tend 다음에 이렇게 to empathize라는 표현이 투부정사로 들어왔거든? 얘랑 병렬인 게 resist입니다. 그럼 이제 내가 얘기 안 해도 되는 거는 여기 이렇게 to가 생략돼 있다라는 건 내가 얘기 안 해 당연히 알고 있겠지. 우리는 내 집단과 공감하는 경향이 있고요. 외 집단과 공감하는 것을 저항하고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 내 집단, 우리끼리 공감하는 경향이 있고요. 외 집단인 N수생과는 공감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괜찮아요? 괜찮죠, 여기? Empathizing with outgroups.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요. 요 enjoy가 얘네랑 병렬일까요? tend랑 병렬일까요? 사실 해석은 큰 차이 없거든. 근데 정확하게 문법적으로 한번 봐봐. 얘는 to empathize, to resist랑 병렬일까? tend라는 동사랑 병렬일까? tend라고 생각하는 사람. 투부정사라고 생각하는 사람. 저는 특별한 생각이 없으니까 빨리 답이나 알려주십시오 하는 그런 눈으로 다들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데. 자, 보세요. 등위 접속사의 성질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A, B, C 세 개를 내가 등위 접속사로 연결할 때 and 마지막에만 쓰죠. 그치? 얘네 세 개가 병렬이려면 여기 and가 어때야 돼? 없어야 돼. 이 자리에 콤마가 찍혀야 돼요. 여기 and가 있다는 거는 아마 필자가 A, N, B를 써놓고 이게 한 덩어리, 그 다음에 and, 뭐 기억 이렇게 써놓은 거야. 그렇지? 괜찮죠? 근데 뭐 사실 해석해보면 그놈이 그놈입니다. 어차피 tend to가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잖아. 크게 의미 있는 건 아니다.
자, 어쨌든 그래도 여기 V1, 여기는 V2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이게 특히 문제가 안 되는 이유는 주어가 지금 복수였기 때문에 to empathize, to enjoy라고 보더라도 형태상의 차이가 없지. 그래가지고 문제가 안 되는 거거든. 근데 주어를 주어가 막 예를 들어 I나 the person 이랬으면 이제 이건 분명히 문제가 될 겁니다. 그때는. 그럼 형태가 달라지잖아. 이게 person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이 자리에 enjoys가 들어있었을 거예요. enjoys는 투부정사랑 애초에 병렬 구조 불가능하기 때문에 명확해졌을 거다. 자, 어쨌든 그렇고. 자, 심지어 우리 어떻게 한다? Enjoy the suffering of outgroups. 외집단의 고통을 즐긴다. N수생들 20% 점수 까겠대. 우리 기분 어떻다고? 우리 기분 좋아요. 아, 나 진짜 서울대 가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외집단의 고통을 즐긴다. 어디에서? In competitive or threatening context. 경쟁적이거나 위협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만약에 수능이 아니고요. 공무원 시험이라고 얘기를 해봐. 내년에 보는 공무원 시험, 현역, 처음으로 보는 초시생들, 공무원 시험 5번째, 6번째 보는 사람들. 5번째 보는 사람들은 점수 무조건 깎아서 계산합니다라고 해도 우리 입장에서 알바 아니잖아. 우리 입장에서는 얘네도 알바가 아니기 때문에, 즉 우리와 경쟁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고통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즐길 이유도 없고 고통에 공감해 줄 이유도 없고 또 그렇다고 공감 안 할 이유도 없고 우리랑 전혀 무관한 삶이 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전제는 내가 속한 이 내 집단이랑 경쟁 관계에 있을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괜찮지? 자,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내 집단과 공감하고 외 집단과 공감하는 것은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고 얘기하고, 심지어 우리는 정당하게도 외 집단의 고통에 대해서 즐거움을 가진다. 자, 그러므로 the prescription for more empathy, 더 많은 공감을 하라는 처방, 이게 처방이야, 처방. 의사 양반이 하는 거 있잖아, 막 쳐가지고 공감 더 하세요라고 하는 것은 is often counterproductive. 요거는 굉장히 쉬운 접두사인데요. 카운터가 붙으면 반대말이 되죠. 카운터 붙으면 반대말이잖아. productive가 뭐야? productive? 효과적인. counterproductive? 비효과적인. 효과가 없는. 역효과. 자, 공감을 하라고 처방하는 것은 어떻다? 역효과를 낸다. 어떤 경우에 in cases of conflict, 갈등 상황에서. 공감을 하라고 요구한 게 이거예요. 내 집단은 당연히 공감이 되고 이건 당연히 될 거야. 현역한테 와가지고 야, 근데 저 N수생 형들, N수생 언니들 불쌍하지 않냐? 쟤네 공감 좀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봐. 우리 입장에서 뭐라고 생각해? 그러면 꺼지세요라고 생각이 들잖아.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 뭐 N수생을 걱정해?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현역들은. 이게 이 얘기예요. 우리끼리의 공감은 당연한 얘기고 이건 당연히 되는데 외 집단에 대해서 공감을 해달라고 처방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내. 오히려 반발심만 가지게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괜찮죠? 자, 갈등 상황에서 더 많은 공감을 요구하는 처방은 종종 역효과를 낸다. 여기 지금 명확하게 외 집단에 대한 공감이라는 게 안 나왔지. 근데 내가 마치 그렇게 한 것처럼 해석을 했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컨플릭트라며. 컨플릭트는 나랑 충돌하는 뭐가 있다는 얘기잖아. 이거 내 집단과 외 집단이 나눠졌다는 단서가 여기 있는 겁니다. 괜찮지? 갈등이 나왔다는 거는 외 집단에 대한 공감을 지금 요구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혹시 모르니까 나중에 헷갈릴까 봐 empathy. 요런 말이 지금 약간 생략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예로부터 당연하게 추론할 수 있는 내용. 외 집단에 대한 공감은 오히려 역효과만 낸다. 자꾸 08과 07, 06, 05 사이에 갈라치기만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 공감 어차피 못하니까. 자, 그들은 주장한다. 공감이 can further encourage conflict.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고 우리를 강요할 수 있어. 어디에 들어가도록? into an us versus them mentality. 이게 한 덩어리거든. 우리와 그들이라는 생각. 우리 대 무슨 말인지 뻔하게 보이죠? 08과 나머지. 이런 사고방식을 오히려 강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괜히 인강 찍는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 와가지고 막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잖아. 아, 그 현역 여러분들 어려움도 이해하지만 그 N수생의 어려움 한번 공감해 주세요. 이 사람들 진짜 힘든 사람이에요. 하면 우리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 알바 아님이라는 생각이 들잖아. 오히려 그런 말 때문에 거기에 공감을 요구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와 너네라는 이 집단, 계층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 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필자의 논지가 이해가 되시죠? 공감하는 것은 갈등 상황에서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야. 그건 해결이 안 돼, 그렇게는. 자, 마침내 마지막으로 Even when we try to emphasize.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는 공감을 하려고 해도 못한다라는 얘기를 해줄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 당연한 얘기지. 하려고 해도 못한다. Even when. 이거 even when은 even if랑 같은 말입니다. 자, 어떤 경우에도 we try to empathize with others. 자, 우리가 다른 사람과 공감하려고 노력하는 경우에도 근데 어떤 다른 사람들 who are dissimilar. diss도 반이어지. 반이어 만들어주는 거지. similar, 유사한, dissimilar, 다른. 우리와 다른 사람들과 공감하려고 노력하더라도 또는 여긴 지금 who are dissimilar 한 다음에 얘가 이렇게 쓰이는 겁니다. 요 아래에 걸려있는 병렬이에요. 우리와 다르거나 또는 in unfamiliar context. 우리와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과 공감하려고 노력하더라도 종종 we are unable to accurately emphasize. 우리는 공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들의 경험에. 뭐 아까 내가 그 공무원 시험 보는 분들 예시를 들어줬잖아요. 공시생들이 삶이 힘들대. 거기 공감할 수 있어 우리가? 우리 공감 애초에 못해 거기에. 그렇지? 우린 그 사람들의 삶을 모르잖아. 애초에 외집단에 대한 공감은 불가능하다.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심적으로도 너와 나로 양분하는 이런 기능만 할 뿐이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건 약간 별개의 논지죠. 그렇지? 여기까지는 내 이해관계가 걸려있으니까 공감을 안 할 거야. 이악 물고 안 할 거야 라는 내용이었으면 이번에는 애초에 하는 게 좀 어렵다. 애초에 내가 모르는 이벤트에 대해서 공감하는 건 쉽지 않다. 자, causing further misunderstanding and frustration. 분사구문이죠. 뭘 유발하면서 추가적인 오해와 빡침을 유발하면서 그리고 지금 해석으로는 하면서보단 이렇게 써놨거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요게 요렇게 생겼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 And thus.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오해와 빡침이 생긴다. 요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기도 합니다. 그치? 뭐, 근데 큰 의미는 없어요. 요거는. 요렇게 해석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긴 해요. 요거 담아가지고 해석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critics of empathy. 공감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들은 주장한다. that 이하라고 주장을 합니다. We should give up on empathy. give up on이랑 give up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 우리 교과서 할 때 summon up courage랑 그냥 summon courage랑 같은 말이라 그랬지. 얘도 비슷한 의미에서 이거 그냥 포기하다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공감을 포기해야 돼. 그 다음에 employ 사용해야 된다. 다른 도구들을 모하는 데 있어서 in pursuit of social harmony 사회적인 조화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다른 수단들을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이 G라고 찍혀 있는 게 for example이에요. 근데 난 저게 도대체 왜 for example인지 아직도 모르겠거든. 영어를 내가 뭐 1, 2년 한 건 아닐 거 아니야. 당신은 나이 때부터 꽤 많은 지문들을 풀고 공부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이게 왜 for example인지는 납득이 안 됩니다. 근데 영어에 약간 이런 것들이 있어. 파운드 있잖아, 파운드. 이거 무게 측정하는 당위 파운드 있죠? 이거 약자가 LB예요. L도 없고 B도 없거든, 여기. 근데 LB야. 이런 것들이 좀 있어, 가끔. 자, 어쨌든. For example, rational compassion. 이성적 연민. moral emotions. 도덕적 감정. 뭐 예를 들면 분노, 두려움, 분노, 수치와 같은. 자, 근데 이거는 이 뒤에 내용은 안 중요해요. 왜냐면 한번 생각을 해봐. rational compassion이랑 empathy가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게 중요했으면 필자가 이거 얘기해줬겠지. 이게 중요한 내용이었으면 rational compassion과 emotional compassion은 이러한 점에서 다르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공감과 이성적 연민은 다음이라는 점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야. 그 얘기 안 했다는 건 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괜찮죠?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empathy 자체가 해결책이 아니다라는 논지만 기억하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나도 사실 정확히 모르겠거든. 아니, 이게 이성적 연민이랑
감정적 연민이랑 뭐가 다른지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이건 완전 철학의 영역이잖아, 이거는. 그치? 우리 영어 시험에서 물어볼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목 다시 보시면요. 왜 공감은 갈등을 완화하지 못할 수 있는가? 첫 번째 이유가 뭐였죠? 공감하다 보면 사람 빡쳐. 그래서 결국 무관심하게 돼. 두 번째 이유, 공감을 자꾸 밀어붙이는 것은 오히려 내 집단과 외 집단을 양분시키는 사회적 효과를 가져온다. 공감을 하려 하면 오히려 문제가 커져. 이제 자, 세 번째, 애초에 어떻다? 애초에 불가능하다. 이게 세 개 이유입니다. 적어드릴까요, 이거? 요거까지만 적어주고 다음 거 해보자. 어차피 오늘 짧거든? 다음 게 되게. 첫 번째 이유 이쪽에서 왔습니다. 공감하다 보면 결국 지쳐서 무관심하게 된다. 또는 둔해진다. 이게 우리가 아까 들어가기 전에 윗부분에 정리했던 그 내용이에요. 도식화했던 내용 있지? 이게 조금 어려웠으니까 따로 정리를 했고, 지쳐서 둔해짐. 자, 두 번째 이유는 애초에 외 집단에 대해서 공감을 하라는 거잖아. 내 집단에 대해서는 공감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되는 거야, 자연스럽게. 그치? 아니, 이거잖아. 그 40대 김 부장? 좀 어린데? 그 요즘 드라마 핫한 거 있거든? 자, 이 양반이 실업이래요. 이거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 알 바 아니잖아. 그치? 자, 근데 나한테 예를 들어 형이 있어. 나한테 형이면 이제 거의 40대잖아. 거의, 왜 끄덕끄덕하냐? 야, 형 아직 20대야. 자, 어쨌든 나한테 형이 있는데 내 형이 직장에서 잘린대. 또는 우리 아버지가 직장에서 잘린대. 이건 약간 공감이 되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내 집단이기 때문에 이건 공감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다고. 이건 당연히 된다고. 문제는 외 집단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냐 없냐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 외 집단에 대한 공감이 불가해요. 오히려 우리는 얘네가 망가지면 기분이 좋아. 심리적으로 그래. 그다음 세 번째도 똑같은 말이에요. 외 집단 공감이 불가하다. 근데 두 개의 논지가 약간 달랐지. 위에 거는 얘는 이거였잖아. 이거. 우리와 그들로 나누는 갈등을 유발하는 그런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이거는 심리적인 이유야. 심리적으로 공감이 불가능하다가 두 번째 논지였고요. 마치 세 번째 논지인 것처럼 나온 게 약간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애초에 내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또는 지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두 개가 약간 다른 논지는 보이시죠? 이건 내가 심리적으로 공감을 하기 싫은 거고 이거는 진짜로 공감이 안 되는 거야. 내가 쟤를 모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결국은 필자의 입장은 공감은 해결책이 아니다. 이렇게 합니다. 다음 거 해보자. 자, 왜 불확실성이 우리를 더 살아있게 만드는가? 보시면 서프라이즈 좋아하십니까? 혹시 다들? 서프라이즈. 어느 날 딱 1교시에 왔는데 내가 예고도 없이 갑자기 시험지를 이렇게 들고 있으면서 자, 지금부터 시험 볼 거고 요거 점수는 집으로 보낼 겁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어때? 좀 그렇지? 약간 밀란의 냄새가 난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 너무 부정적 사례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자. 내가 갑자기 지금 어디서 지갑을 갖고 와가지고 5만 원짜리 20장을 꺼내서 누구한테 줬어. 내가 병근이한테 100만 원 줬어. 어때? 좋지? 내가 갑자기 주는 게 좋아? 아니면 1년 전부터 1년 후에 내가 100만 원 줄게 라고 얘기하다 결국 오늘 주는 게 좋아? 둘 다 좋아? 자, 예시는 개망한 것 같고요. 그냥 가보자고. 자, 필자 얘기하는 건 서프라이즈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한다, 재밌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시는 완전 망한 것 같아. 자, paradoxically, 역설적으로 it's uncertainty that makes us feel most alive. 이 문장에서 이 글에서 이때 강조구문 2개 나오거든. 이때 강조구문 한 번만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이거 뭐 하는 건지 아나? 이때 강조구문? 뭐 하는 친구죠? 그치? 강조하는 거겠지? 얘는 기본적인 형태가 이래. 이거 아마 대부분 알고 있을 거야. It is 나온 다음에 여기 뭔가가 들어가요. 이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 대신 나와.
that 뒤에 문장은 완문이에요, 불완문이에요? 자, 완전한 문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 둘, 셋. 불완전한 문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알지만 굳이 대답 안 하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 나머지 지금 모르는 걸로. 이거 완전할 수도 있고 불완전할 수도 있어요. 둘 다야. 자, 왜 그런지 봐봐. 내가 강조한 대상이 명사잖아? 그럼 뒤에 명사가 비워야 돼. 내가 강조한 대상이 부사면 부사 자리가 비워야 돼요. 근데 부사 자리 비는 거는 불완전한 문장이라고 인정하지 않잖아. 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여기 명사가 들어있어요. 자, 명사가 들어있다는 거는 that 뒤에 나오는 문장에 명사 한 자리가 비어있다는 뜻이에요. 그 명사를 강조하려고 밖으로 뺀 거잖아. 그렇지? 얘는 주어가 없는 채로 이렇게 나오거나 또는 목적어나 보어가 없는 채로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거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이거 굳이 안 적어도 된다. 머릿속으로 갖고 있으면 돼. 여기 명사가 있다는 건 뒤에 명사가 하나 부족한 문장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괜찮아? 자, 그 다음에 이 자리에 부사가 있다는 거는 뒤에 부사가 하나 부족한 문장이 있다는 건데 부사가 없는 거는 문장의 흠이 아니다. 그래서 완문이라고 본다. 괜찮지? 그래서 완문과 불완문이 둘 다 오는 겁니다. 내가 예시를 들어줄게. 이거 안 적었대. 적지 마세요. 내가 어제 저녁에 뭐 먹었을 것 같아? 술? 아니, 술 안 먹었. 내가 술 안 먹은 지 되게 오래된. 족발은 내가 안 먹어. 왜 남의 발을 먹는지 난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어. 족발, 닭발 이런 거는 조금 논란의 소지가 좀 되나? 어제 내가 뭐 먹었지 어제? 햄버거를 먹었구나. 그치. 점심 저녁이 다 햄버거였는데. 자, 어쨌든 이렇게 가보자고. 나는 어제 이거 쓰지 마세요. 완전 이거 그냥 안 써도 돼. 자, 이 문장에서 내가 하나를 강조하고 싶을 수가 있다. 여기서 나를 강조하고 싶으면 어떻게 쓰면 돼요? 어제 햄버거를 먹은 것은 바로 나다. 되게 나르시스트적인 문장이 되잖아. 근데 그렇게 강조할 수 있는 거야. 얘를 밖으로 빼내면 얘가 강조가 되는 거예요. 어제 햄버거 먹은 것은 바로 나야. 햄버거를 강조할 수도 있다. 내가 어제 먹은 것은 바로 햄버거야. 괜찮죠? 어제를 강조할 수도 있어요. 내가 햄버거를 먹은 건 바로 어제야. 이게 이때 강조 구문이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말에 쓰는. 이때 강조 구문도 마찬가지로 영어로 보여줄까 이거? 안 적어도 된다. 이것도 계속 얘기하지만 자, 이렇게 생겨먹은 문장이잖아. 여기서 I 강조하려면 It is I that ate a hamburger yesterday. 이렇게 하면 되고요. 햄버거 강조하려면 It is a hamburger that I ate yesterday. 이렇게 쓰시면 되고, 얘 강조하려면 It was yesterday that I ate a hamburger.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문제 없지? 지금 우리 보는 두 문장에 하나는 명사 강조, 하나는 부사 강조로 각각 들어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보자. 이게 바로 강조구문이에요. It is uncertainty. 이거 명사잖아. 불확실성이라는 명사다. 이 명사가 뒤에 어딘가에 들어갈 거예요. 보시면 makes us 어쩌고저쩌고 한 거 보니까 이 문장에 주어가 없지. 제가 주어야. 주어를 강조한 겁니다. 얘가 주어고, 이거 가주어 진주어로 잡으면 큰일 난다. 가주어 진주어는 저렇게 안 생겼어요. 가주어 진주어는 뒤에 문장이 완전해. 대절 하나가 통째로 이 자리로 들어가는 게 가주어 진주어잖아. 아마 아까 완전해요라고 답한 사람들 머릿속에 그게 있었을 겁니다. 근데 가주어 진주어는 대절을 통째로 뽑아서 이 자리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야. 얘는 통째로 뽑는 게 아니고 사이에 들어가는 게 뒤쪽이랑 결합하는 거다. 차이를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uncertainty, 불확실성이 바로 뭐야? makes us feel. 우리를 살아있도록 느끼게 하는 것이다. 이때 강조구문이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썼는데 사실 요거 make도 사역동사죠. 요거 문제 없지? make 사역동사다. 이 친구 사역동사이기 때문에 요 자리에 원형부정사 온 거예요. feel. 자, 그 다음에 think of events. 이벤트들을 생각해봐라. 어떤 이벤트냐? 부가 설명. That shake you out of your everyday routine. 너를 일상에서 벗어나게 하는. shake you out of가 뭐뭐에서 너를 흔들어 빼내다 이거거든. 내 일상에서 나를 빼내버리는 거야.
일상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벤트들을 생각해봐라. 뭐 예를 들어서 사례 3개를 제시를 했습니다. 가족 결혼식에 참석하는 거. 그러니까 가족 결혼식이라고 하면 엄마 아빠는 아닐 거 아니야. 아니 그 양반들이 이미 했잖아 결혼을. 그 양반들 말고 뭐 예를 들어 내 형이라든지 언니라든지 뭐 혹은 뭐 동생일 수도 있지. 그 당신들은 너무 어리긴 한데 하여튼 그래. 나는 내 동생 결혼할 수 있잖아. 걔는 22살이니까 걔는 좀 일찍 하면 할 수도 있잖아. 걔는 하여튼 그런 얘기입니다. 가족 구성원 누군가가 결혼하는 거 이거 일상적인 얘기예요. 형제가 한 30명쯤 있으면 일상적일 수도 있어. 근데 보통 그렇지 않지? 이거 굉장히 특이한 사건이죠. 너를 일상에서 뽑아내버리는 굉장히 특이한 사건이다. 첫 번째 이거야. 두 번째, making a big presentation. 학교 대표로 선발돼가지고 성지고 전원 앞에서 어떤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들. 내 삶의 큰 변곡점이 되잖아, 이게. 세 번째, going somewhere. 어딘가에 가는 거야. You've never been. 자, 여기 보시면 you've never been을 이렇게 묶어주시고요. 이거 관계부사절입니다. 얘를 명사로 잡아가지고 여기 where이 생략돼 있는 거예요. 네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에 가는 것, 이런 것도 너를 일상에서 벗어나게 하는 특이한 사건들이다. 뭐 내가 예를 들어서 처음으로 제주도 가는 날이라든지 처음으로 뭐 유럽을 가보는 날, 이런 것들이 예시가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라. It's on those occasions the time seems to slow down a little. 자, 여기서 두 번째 이때 강조문이 나왔어요. 이번에는 부사야. 부사 강조. 그럼 뒤에 문장은 완전하겠지. Time seems to slow down a little. 문장 끝. 완전한 문장이죠. seem to 부정사. 판단 입증 동사. appear to 부정사, seem to 부정사. 뭐뭐 하는 것으로 보이다. 기억나죠? 이거 우리 교과서 할 때 내가 적어뒀던 것 같은데. 하는 것으로 보이다. 사실 한 덩어리거든, 이거 그냥. 바로 그러한 경우가 언제예요? 가족의 결혼식이라든지 뭐 큰 프레젠테이션 프로젝트를 한다든지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에 간다든지 하는 그러한 경우에 시간은 어떻게 보여? 느려지는 것처럼 보인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you feel more fully engaged. 너는 더 깊이 몰입하게 된다. 뭐 you feel engaged 이렇게 해가지고 이 형식 문장 나와 있는데 여기도 요거 조심하자. 여기 PP형이거든. 직전 지문에서 보여드렸던 논리예요. 얘 보어잖아. 보어지? 보어면 얘는 예수식하는 거야. 근데 이 자리에 분사가 있다는 건 분사의 의미상조와 수식대상이 동일하다. engage를 네가 하고 있는지 당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 몰입하게 된다. 몰입이라는 상태를 내가 유발한 게 아니잖아. 몰입이라는 상태 내가 경험하는 거죠. 몰입의 경험입니다. 일종의 감정 경험이라고 보고 이거를 PP형이라고 쓴 거예요. engage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벤트가 너를 몰입시킨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 거야. The events are engaging 이런 식으로 나와야 ing 쓸 수 있는 거고 이 자리 PP형 쓴다는 거는 얘랑 수동관계 경험의 그 감정을 경험하는 관계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On those occasions가 요 뒤에 들어간 거야 여기 완문이지 부사기 때문에 없어도 되지. 자 괜찮아요. The same holds true 마찬가지다. 마찬가지다? 여기서 효과 2개 나왔잖아. 시간이 느려지는 것 같고 몰입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시간이 느려지는 것 같고 몰입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어떤 경우에 if the experience is risky 어떠한 경험이 위험하거나 예를 들어 뭐 등산을 한다든지 패러세일링 이거 뭐 그 수상스키 비슷한 겁니다. 하여튼 좀 이상한 짓들 있잖아. 이런 거 할 때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처럼 느껴진대. 살면서 가장 위험한 짓을 해본 게 뭐가 있어요? 살면서 해봤던 가장 위험한 짓. 딱히 없습니까? 평탄한 삶을. 전혜림 씨? 없어요. 최현민 씨는? 없어. 위험한 짓. 없어. 윤학경 있을 것 같은데. 없음? 찬현이 있지. 너 살면서 제일 위험한 짓 뭐 했어? 있을 것 같은데 이 양반은? 병근이 있나? 진짜.
자, 살면서 위험한 짓 많이 해보죠. 나는 몇 개 있는 것 같아. 지금 생각해보면. 몇 개 있고. 야자하기 싫어가지고 학교 담을 넘은 적이 있는데, 담이 한 요 정도 높이거든? 되게 높았어, 그 담이. 거기만 이제 경비 아저씨가 순찰을 안 도는 구역이었는데, 담이었나? 펜스였나? 이 정도는 아니고 한 요 정도? 요 정도 높이였는데 이걸 점프 뛸 수는 없잖아? 그래가지고 이거 올라가다가 펜스가 내 쪽으로 무너져서 이렇게 이렇게 타고 기어 올라다 이렇게 넘어진 적도 있고. 또 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야자 안 하겠다고 가스관을 3층에서 타고 내려가다가 떨어질 뻔한 친구도 있거든? 가스 파이프 있잖아. 이렇게 도시가스 들어오는 파이프 학교에 있잖아. 3층에서 그걸 타고 내려가다가 이제 감독 선생님한테 걸린 친구도 있고. 야자.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어요. 위험한 짓들 많이 하지. 요즘은 근데 이제 야자가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저 틀딱들 얘기다라고 하겠지만 우리 때는 그게 되게 큰 사건이었어. 야자 할 때 그리고 야자 감독이 우리 얼굴을 다 모른단 말이야. 다른 학년 선생님들이 하실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양반들이 어떻게 하냐면 책상수 빈 걸로 짠 놈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파악해. 명단을 받아가지고 수를 보면 책상 수는 똑같잖아, 교실마다. 2개 비었네? 여기는 하나만 비워야 되는데 한 놈 쨌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야. 우리가 이제 짤 때는 책상을 빼고 쨌거든, 그래서. 책상을 복도로 빼놓고 째는데 한 번 이제 문 열고 책상부터 뺄라 그러는데 저 감독 걸어오고 있는 거야. 다시 이렇게 집어넣고. 그래서 너 뭐 하냐 해서 저 더워가지고 밖에서 공부하려고 빼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뭐 좋은 학교라고 되게 애들 공부 열심히 할 것 같지? 그놈이 똑같아요, 다.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그래. 그러니까 위험한 일을 많이 한다고. 뭐 예를 들면 고속도로에서 190 밟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그런 것들이 위험한 대표적인 사례들이에요. 그날 죽었어야 돼. 자, your senses are sharper. 너의 감각은 더 예민해진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삐끗하면 그냥 저 세상이라니까. 190으로 달리다가 삐끗하면 그냥 바로 콘크리트에 충돌어 가는 거야, 그냥. 3층에서 가스파이프 내려오다가 삐끗하면 바로 최소 하반신 마비라고. 감각이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넌 많은 것을 인지하게 된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는 좀 특이한 게 얘가 명사예요. 명사다. 해석이 많은 것을 인지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되지. 그래서 이게 특이하게 명사로 해석이 됐다. 괜찮아요. 자, 그래서 이런 얘기다. 근데 거기서 이제 도파민이 터지거든. 그냥 선생님한테 병원 간다고 거짓말하고 야자 째는데 도파민이 안 터져, 이거는. 가스관 타고 내려가고 담 타고 내려가고 막 책상 빼다 걸려가지고 두드려 맞을 뻔하고 이래야 도파민이 터지는 생활을 할 수 있단 말이야. 어제 내가 이거 물어봤을 때 어떤 학생은 지금 니네 학교거든, 2학년?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몰래 나가서 떡볶이 시켜 먹은 적이 있다는 진술을 했는데 누군지는 얘기할 수 없고 하여튼 당신을 아는 사람, 맞아. 걔 맞을 거야 아마. 도파민 터지잖아, 그치? 그런 좀 특이한 사건들이 있어야 삶이 재밌어지는 거라고. 평탄하게 삶이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선비들도 아니고. 자, thanks to release of a feel-good chemical in the brain called dopamine. thanks to 뭐뭐 덕분에라는 뜻이죠. the release, 분비 덕분에, 기분이 좋아지는 화학물의 분비 덕분에 뇌에서 뭐라고 불리는? 도파민이라고 불리는 분사고요. 얘는 수식 대상을 반드시 케미컬로 연결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뇌의 이름이 도파민이 된다. 이건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뇌의 이름이 도파민이 아니고 뇌에서 나오는 그 화합물이 도파민인 거예요. 자, 도파민 덕분에 you get a greater rush of pleasure. 너는 더 많은 쾌락,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 From chance encounters. 자, 여기서 조심할 거. chance, 기회 아니에요, 이거. 이거 우연한이란 형용사야. 우연히 만났을 때 더 기쁘다라는 얘기예요. 뭐보다? planned meetings, 계획된 만남보다. 내가 교장 선생님을 그냥 3층 복도 걸어다니다가 만났을 땐 그렇게 반갑지 않아. 도파민 안 터져. 근데 내가 담을 너무 딱 착지한 순간에 그 앞에 교장 서 있어. 도파민 터지지? 이런 얘기입니다. 교장을 만날 생각하고 교장실에서 만나면 그냥 따분하단 말이야. 근데 여기선 절대 만나면 안 되는 상황. 그럼 예를 들면 밤 12시 40분인데 12시 40분인데 지금 PC방에서 교장 만났어. 좀 그렇잖아, 이러면. 그럴 때 더 많은 쾌락을 느끼게 된다.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 도파민이 터지기 때문에. 이런 얘기예요. Good news, financial rewards and gifts are more enjoyable. 뭐 좋은 소식이나 금전적 보상이나 선물들은 더
즐겁다. are more enjoyable. 더 즐겁다. 만약 그들이 어떻다면 surprise. 놀랍다면. 이건 뭐 해석되지? 이건 문제 없지? 자, 마지막 문장. 여기서 우리 it's y 부분만 좀 해결을 하면 심하이가 됩니다. it's y는 뭐의 축약형이냐면 내가 이거 써준 이유가 있다. 들으면 아마 납득할걸? 얘의 축약형이에요. 그리고 뒤에 완문이 붙을 거야. 근데 이거 이렇게 쓰면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 더 reason 아니고 그냥 y 완문이 보어 자리에 들어간 명사절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맞는 말이에요. 그렇게 볼 수 있어. 이게 WH 명사절로 이렇게 잡혀가지고 이게 보어고 그리고 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당연히 이거 괜찮아. 이거 괜찮은데 굳이 내가 더 reason을 보여준 이유가 해석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봐. 여기 들어오는 문장이 이유야 결과야. 이거 바로 안 나오지. 결과예요. 여기 들어오는 게. 자, 왠지 봐봐. 이거 관계부사절로 보면 얘랑 동일하지. The reason이 it이랑 동일하지. it은 윗문장 받은 거죠. 윗문장이 이유예요. 그럼 뒤에 결과가 올 수밖에 없지. 이렇게 한 번만 생각해 놓으면 it's y 다음에 원인을 쓰는 말도 안 되는 짓은 안 하게 된다고. 한 번만 생각해 두면 됩니다. 괜찮죠? 얘가 얘랑 같은 말이고 얘가 윗문장이기 때문에 윗문장이 the reason. 이 뒤에 오는 게 결과. 관계부사의 성질이다. 물론 실제 문장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 전체를 그냥 보어로 연결해 올 문장이에요. 해석은 그렇고. 자, 그럼 이제 해석해보자. It's why. 자, 그것이 바로 뭐뭐한 이유이다. 이거는 뭐 지금 얘는 이제 관계부사가 아니지. the reason 여기 없으니까. 이건 이제 의문부사로 쓰인 거죠. 의문부사. Why? The most popular television shows. 가장 인기 있는 TV쇼와 영화들이 어떤 것들이야? Are ones with unexpected plot twists and astonishing endings. 가장 인기 있는 TV쇼들 보면 진부한 것들 아니죠, 보통? 내가 뻔하게 결말이 예측되는 것들은 그렇게 인기가 없습니다. 보통 어떤 것들이 인기가 많아요? 예상 안 되는 것들. 갑자기 플롯 트위스트 있는 것들. 사실 니네 막 환승연애 이런 거 보잖아. 보나? 사실 나는 안 보거든? 근데 그냥 뭐 봤다 치고 한번 얘기를 해보면 말도 안 되게 쟤 사실 PD랑 사귀었대 막 이런 거 있잖아. 이게 너무 갔나? 그렇게는 안 가나? 하여튼 그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그런 변화구가 들어왔을 때 TV쇼가 인기가 많아지거든. PD는 아닌 것 같고 뭐 하여튼 그래요. 자, 유명한 TV쇼와 영화들이 어떤 것들이 이거 부정대명사죠. 부정대명사. 여기 shows랑 movies를 받았는데 대상이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아. 그치? 부정대명사. 바로 어떤 것들이에요? 기대하지 않은 그 내용의 반전이나 astonishing ending. 이거 왜 ing예요? 이거 오늘 세 번째 보니까 이제 당신들이 여러분들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저게 왜 ing인지. 분사잖아? 분사지? 분사의 수식 대상은 의미상조와 일치한다. 세 번째 보죠. 얘가 수식한 대상이 누구예요? 엔딩이지. 엔딩이 놀람을 유발하고 있는 거죠. 감정이 유발이기 때문에 ing입니다. 이거. 감정 유발이야. 얘가 이해 꾸며주니까. 그래서 불확실성이 우리를 살아있게 만든다라는 내용이고요. 찐 마지막으로 저 paradoxically만 처리하자. 저거. 이거 왜 역설적이에요? 일반적으로 불확실성은 인간이 여태까지 진화해 오면서 인간이 불확실함을 회피하도록 진화했어요? 수용하도록 진화했어요? 회피하도록 진화했지. 하지만 우리는 불확실성이 있어야 삶이 즐겁다. 이게 역설인 겁니다. 그래서 패러독스야. 괜찮지?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딱 OX 문제만 풀고 바로 집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빠르게 풀어보자. 맨날 늦게 온 양반들이 이렇게 일찍 가겠다 그러시면 그래요.